16번 볼게요. 중앙지적위원회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입니다. 중앙지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이다. 맞죠? 근데 여러분, 이거 기억납니까? 우리 위원회에 또 하나 더 있죠. 축적변경위원회는 위원수가 얼마예요?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이지요. 근데 토지 소유자가 얼마가 돼야 돼요? 2분의 1 이상이 들어가야 되죠. 2분의 1 이상이 들어가야 됩니다. 소유자가 얼마 들어가야 된다? 2분의 1 이상이 들어가야 되고, 포함되어야 되고, 5인 이하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전원을 위촉하지요. 자, 됐고. 그 다음에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소속 지정부 담당 국장,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소속 지정부 담당 과장이 되지요. 근데 지방지직에는 어떻게 돼요? 시도지사 소속 지정부 담당 국장, 부위원장은 어떻게 돼요? 시도지사 소속 지정 담당 과장이 되지요. 근데 축적변경위원회 위원장은 어떻게 돼요? 축적변경위원장은 지적소관청이 지명하지요. 자, 누가 지명한다? 지적소관청이 지명하지요. 축적변경위원장입니다. 자, 3번. 위원은 지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임명 위촉하고, 자, 4번. 위원장, 부위원장을 제외한 동합치고 위원임기 몇 년? 2년이지요. 그럼 여러분, 축적변경위원회의 위원임기 몇 년이에요? 규정이 없지요. 없고. 5번 틀렸죠. 회의는 우리 일반적 회의와 똑같아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뭐라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하지요. 5번 틀렸고. 자, 그 다음에 17번 일람도입니다. 자, 일람도가 뭡니까? 일람도가 한 번 보면 아는 도면이 무슨 도면이다? 일람도면이죠. 자, 일람도는 여러분 물어볼게요. 지적공부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우리 지적공부 몇 가지 있어요? 8가지. 기억납니까? 토지대장, 기억납니까? 이게 기억 안 난다고 하고 있는데. 자, 봅시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한 지적공부, 그 8가지 외에는 어떠한 말이 붙더라도 지적공부는 아니다. 안 합니다. 일람도 지적공부 안 해요. 근데 일람도는 한 번 보면 남은 도면이니까 기존 도면 축적에 몇 분의 몇을 작성한다? 10분의 1로 작성합니다. 몇 분의 몇? 10분의 1로 작성하고, 도면의 장수가 4장 미만일 때는 일람도의 작성을 막을 수 있다?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 일람도에는 고유번호하고 집어넣은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그래서 1번 한번 볼게요. 지적소관청은 필요한 경우에 작성할 수 있고, 자, 2번 일람도는 당해 도면 축적에 10분의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네요. 도면의 장수가 4장 미만일 때 일람도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맞죠? 자, 일람도에 등록할 사항으로는 집원 부위지 명칭 나오는데 집원은 등록 안 합니다. 집원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고, 개별 필지 경계 이것도 안 나와요. 자, 이거 한번 봐요, 여러분. 일람도에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여기에 신림동이 있고 봉촌동이 있어요. 그럼 뭡니까? 리동의 경계는 나오죠. 일람도에 나오는데 필지의 경계는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필지의 경계는 그만큼 정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필지의 경계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고, 리동의 경계는 나오지만 필지의 경계는 안 나옵니다. 자, 개별 필지 경계 안 나오고요. 뒤에 건 다 나옵니다. 다 나오고. 그래서 여기에 집원하고 개별 필지의 경계, 이런 것은 등록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맞고, 5번 일람도는 지적소관 지적소고에 보관하고, 자, 3번이 틀렸어요. 자, 18번 문제.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 아닌 것은 1번 시험 잘 나오지요. 내가 시험 몇 번 강조했잖아. 토지이동 정리결의서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는 직권이 된다 했죠. 되는데 어떻게 잘 나옵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이렇게 하면 이건 O다 X다. X입니다. 이거 직권이 사회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시험 잘 나옵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예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에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입니다. 자, 1번 맞고. 자, 2번도 시험 잘 나오지요. 도면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그 동합초에 면적의 증감 없이, 만약에
면적의 정감이 따르면 직권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했지요? 안 되고. 자, 세 번째, 지적공부의 작성, 제작성 당시의 정자부터 직권해야 되죠. 청량성과 더리성이 직권해야 되죠. 청량의 면적이 100인데 대장에는 90이 나왔죠. 직권으로 정정해야 됩니다. 자, 5번이 틀렸죠. 5번 이거 한번 봅시다. 자, 5번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여기에 등기부가 있습니다. 등기부에 표제부가 있고, 그 다음에 각구와 을구가 있죠. 을구가 있고, 여기에 토지대장이 있어요. 자, 토지대장에 물리적 현황란이 있고, 여기에 소유권의 변동이 있습니다. 자, 등기부에 표제부, 각구, 을구, 대장의 물리적 현황과 소유권의 변동이 있습니다. 자, 여기 있을 때 이게 답이 있고요. 여기에 소유자가 A이고, 여기에 전이 있고, 소유자가 A라 합시다. 만약에 우리가 A가 요 토지를 B한테 팔았죠. 팔면 등기부를 먼저 고쳐요? 지적을 먼저 고쳐요? 등기부를 먼저 고치지요. 그러면 등기부를 A에서 B로 고쳤어요. 그러면 등기소에서 지적소관청한테 서류를 보내주지요. 자, 뭘 보내줘요? 등기필정, 등기필정보, 등기완료통지, 등기전산정보자료 이런 거 보내주지요. 하나 보내주면 돼요. 보내줘서 뭡니까? A에서 B로 고치려고 하는데, 자, 봐요. 대장의 토지의 표시와 등기부의 토지의 표시 일치해요, 불일치해요? 불일치하지. 그러면 고쳐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고쳐주다가는 소관청은 책임질이 생기잖아. 이때 뭡니까? 지적소관청이 등기소에다가 뭘 보내요? 불부합 통지를 보냈죠. 자, 무슨 통지? 불부합 통지입니다. 그 불부합 통지를 받아서 어떻게 돼요? 등기소가 소유자 보고 고치라 하고, 소유자가 안 고치면 뭡니까? 등기소가 직권으로 고쳐주겠죠. 하여튼 이때는 불부합 통지니까 이 불부합 통지 자체가 직권돼야 돼요. 안 됩니다. 이거 알겠죠? 무슨 통지다? 불부합 통지입니다. 답이 5번 되죠. 5번 됩니다. 자, 19번 문제. 다음 중 토지 및 임야대장의 등록상을 증명하시다. 틀린 것은입니다. 자, 1번. 소재는 지번 부여직의 법정 유동까지 기록한다. 맞죠? 자, 2번. 지목은 코드 번호와 정식 명칭 맞아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여러분. 코드 번호하고 정식 명칭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1, 전, 2, 답, 이게 코드 번호입니다. 3, 과수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식 명칭이라는 것은 줄임말이 있다는 거예요? 줄임말이 없다는 거예요? 줄임말이 없다는 겁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줄임말이 있다, 없다? 없다. 없는데, 참고로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은 정식 명칭이에요. 근데 지적도와 임야도에는 뭐로 등록해요? 부호로 등록하지요. 자, 뭐로 등록한다? 부호로 등록하고 24개 지목은 무슨 글자예요? 첫 글자지요. 첫 글자입니다. 그런데 4개의 지목은 무슨 문자다? 차문자. 두 번째 글자지요. 두 번째 글자 요거 어떻게 외운다 했어요? 차장천원 외운다 했지요. 자, 어떻게 외운다? 차장 천원 이렇게 외웁니다. 주차장, 공장용지, 하천유원지 시험 잘 나옵니다. 주차장, 공장용지, 하천유원지입니다. 자, 그래서 2번 맞는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고유번호에 가는 건데, 자, 봅시다. 대장구 번호가 1일 때는 뭐? 토지대장. 2일 때는 무슨 대장? 임야대장이지. 자, 우리가 고유번호 잠깐 해볼게요. 우리 고유번호는 총 몇 자리? 19자리입니다. 19자리인데, 시도 자리가 2자리고요. 시군구 자리가 3자리고, 읍면동 자리가 3자리고, 리자리가 2자리입니다. 그럼 여기 뭐에 관한 거예요? 행정구역입니다. 자, 뭐에 관한 것이다? 행정구역에 관한 것이고, 1일 때는 무슨 대장? 토지대장. 2일 때는 무슨 대장? 임야대장입니다. 그리고 공유지 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도 보통 1로 적어줍니다. 적어주고, 지적도 임야도는 고유번호 적는다, 안 적는다? 안 적죠. 안 적고. 그래, 본번 몇 자리? 본번 4자리. 부번 4자리지요. 부번 4자리입니다. 총, 여기 집은 8개지요. 8개. 그러면, 자, 10개, 1개, 8개. 총 몇 자다? 19자리지요. 자,
여러분, 고유본을 통해서 우리가 있지요. 행정구역 알 수 있죠. 대장 형식 알 수 있죠. 또 집은 알 수 있죠. 그런데 소유자와 지목과 면적과 경계는 알 수 있다 없다? 없다지요. 그리고 지적도 임야도는 고유본을 둔다 안 둔다? 안 둔다. 자, 그래서 2번 맞고요. 자, 4번 한번 봐요. 국가 지자체 등록번호 여기까지 맞아요. 근데 공간정보의 구체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있잖아요. 우리 아까 배웠잖아. 군대를 제대하고 국가가 치는 사시보고 법주목으로 외출한다 있죠. 그게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을 규정해요. 부동산 등기법 규정해요. 부동산 등기법이지. 그래서 여기 뭐 때문에 들리냐면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 아니고 무슨 법에 규정한다? 부동산 등기법에서 규정하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예요. 제 말 아시겠어요? 공간정보에서 규정하는 것이다. 부동산 등기법에서 규정하는 것이다. 부동산 등기법에서 규정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틀렸어요. 3번 틀렸고. 자, 4번. 토지의 고유번호는 소재 지분 등을 코드화하여 등록한 번호로 총 19자리. 맞죠? 맞고. 그 다음에 5번 맞고 그게 답이 19번에 답 몇 번? 4번 되지요. 자, 20번 볼게요. 20번 도시개발 사업의 토지동이죠. 자, 우리가 여러분 토지이동 원칙이 누가 신청해요? 소유자.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 등록했을 때. 원칙이 등록이에요. 그럼 도시개발 사업은 특례지요. 누가 신청한다? 사업시행자.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 준공했을 때입니다.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 준공했을 때. 자, 1번 한번 볼게요. 1번 소유자가 아닌 사업시행자 맞죠? 맞습니다. 소유자 못합니다. 그 다음 2번 있죠. 자,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 준공했을 때지요. 맞죠? 준공했을 때 맞고. 3번 도시개발 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 변경 신고가 됐을 때는 자, 여기 밑줄 쳐요. 15일입니다. 15일. 15일 이내에 지적 소관청한테 해야 돼요. 소관청한테 해야 됩니다. 자, 3번 틀렸고. 사업이 준공될 때까지 사업시행자 이외자 할 수 없다. 맞죠? 맞고. 자, 그 다음에 5번 더 중요하죠. 당해 사업이 환지를 수반하지요. 환지를 수반할 때는 뭡니까? 사업 완료 신고서만 제출하면 되지요. 사업 완료 신고서 토지 신청에 가름한다, 대신한다지요. 자, 뭐만 제출하면 된다? 사업 완료 신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자, 만약 시험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도시개발 사업이 환지를 수반할 때 사업 완료 신고서 외에 뭡니까? 토지이동 신청서도 같이 제출한다. X입니다. 뭐만 제출하면 된다? 사업 완료 신고서. 그 도시개발 사업은 누가 신청한다 했어요? 사업시행자지. 소유자 한다 못한다? 소유자 못하지요. 못합니다. 근데 사업시행자가 파산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파산했을 때는 시행자 못하잖아. 그때는 뭡니까? 당해주택의 시용을 보정한 자, 시용을 보정한 자 또는 누가 할 수 있어요? 입주 예정자가 할 수 있지요. 당해주택의 시용을 보정한 자 또는 누가 할 수 있다? 입주 뭐라고? 예정자가 할 수 있습니다. 파산했을 때는. 자, 20번의 답이 3번 되고. 자, 21번 볼게요. 자, 이건 4번이지요. 경계 표시가 의무된 지역은, 자, 이거 뭐 기억납니까? 우리 축적 변경할 때요. 소유자, 점유자는 시행 공고일 현재 30일 내에 경계점 표지를 뭐 해야 된다? 설치해야 되지요. 설치해야 됩니다. 자, 소유자, 점유자는 무슨 공고일 현재? 시행 공고일 현재 며칠 내에? 30일 내에 뭐를 설치한다? 경계점 표시 설치합니다. 그럼 경계점 표시에 의무가 되는 지역은 어느 지역이에요? 축척 변경 지역이지요. 어느 지역이다? 축척 변경 지역입니다. 자, 됐고. 자, 22번.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한 필지의 획정 기준이 아닌 것은 지번 부여지역이 같아야 되지요. 자, 지목이 같아야 되고 축척이 같아야 되고 집안 인속돼야 되지요.
근데 5번 소유자 같아야 되고 기타 권리의 동일이 있죠. 여기 틀렸어요. 왜 틀리냐 이거 한번 봐요. 잘 들어봐요. 자, 이거 우리 배운 거 있는데 여기서 한번 봐요. 자, 여기 소유자가 갑이고요. 여기 A 토지가 있고 여기에 B 토지가 있어요. 요 갑이 요걸요. 갑이 여기에 B 토지로 합병을 하려고 합니다. 자, 합병을 하려고 하는데 자, 여기서 봐요. 여기에 임차권이 있고요. 여기에 전세권이 있어요. 합병돼야 안 돼요? 합병에 산필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지 일부에 뭘 수 있어요? 임차권 올 수 있고 토지 일부에 뭘 수 있어요? 전세권 올 수 있죠. 합병됩니다. 여기에 전세권 있고 여기에 전세권 있고 합병되지요. 일부에 올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에 임차권 있고 여기에 가압류 이건 합병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가압류는 일부에 못 오잖아요. 기억납니까? 여기에 저당권 여기에 저당권 없으면 합병 안 되지요. 여기에 저당 8월 10일 저당권 여기에 8월 10일 저당권 합병되지요. 창설적 공동저당이고 여기에 8월 10일 저당권 8월 15일 저당권 합병 안 되지요. 근데 요거 봐요. 합병 되잖아요 이게. 근데 이거 도기 봐요. 이 한필지 할 수 있는데 권리관계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이거는 뭐예요? 채권이고 이거는 물권이잖아요. 권리관계가 다르더라도 용익적 권리기면 합병되지요. 제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꼭 합병해서 한필이 되기 위해서는 권리관계까지 동일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23번 문제. 대위할 수 없는 자는, 자, 아까 도시개발사업 누가 신청한다 했어요? 도시개발사업 누가 신청한다? 사업시행자, 소유자 못한다 했죠? 그럼 대위는 뭡니까? 대위는 소유자가 할 수 있어요? 못해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하니까 무슨 신청한다? 대신 신청하는 거예요. 자, 소유자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니까 무슨 신청한다? 대신 신청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대위 신청 못하는 자 내가 수업 시간에 외워라겠죠. 이거 두 개. 이거 두 개는 안 된다 했죠. 첫 번째는 등록상 정정입니다. 대신 신청 못하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 지적 공부에 뭔가 등록이 잘못됐죠? 그럼 어떻게 정정합니까? 신청해서 정정할 수 있고 직권 정정할 수 있죠. 근데 대위라는 말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거 지금 대위 안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점유자 있죠. 점유자 대위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대리경작자 있죠. 대리경작자. 이런 점유자는 대위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대리경작자 등은 대위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자, 누구는? 점유자입니다. 점유자. 대위 신청 못해요. 자, 이렇게 하시고. 그럼 여기서 봐. 답이 몇 번이에요? 1번이지 1번. 자, 됐고. 그 다음에 24번 볼게요. 다음은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내용은 요것도 정리해 볼게요.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입니다.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여기에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있어요. 바다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토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토지가 있는데 일부 포락이 돼서 바다가 됐어요. 바다가 되고 그 다음에 전부 포락이 돼서 바다가 됐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요 바다가 된 부분을 말소해야 돼요? 말소 안 해야 돼요? 말소해야 되죠. 말소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일부 청량하죠. 이건 지적 청량합니다. 지적 청량을 하는데 수수료 내야 안 내요? 내가 바다로 돌아가면 전화겠죠. 자, 수수료 낸다 안 낸다? 안 냅니다. 이거는 청량할 필요 없죠. 전부 바다 됐으니까. 그리고 이 토지가 바다가 된 경우지 토지가 하천이 되면은요 등록을 말소해요 안 해요? 안 하지. 우리 바다라는 지목은 없잖아요. 근데 하천이라는 지목 있잖아요. 있으니까 등록 말소 안 합니다. 그러면 이 토지가 이제 바다가 됐어요.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토지가 바다가 됐으니까 소유자 보고
너 토지가 바다가 됐으니까 등록을 말소하라고 뭘 해줘요? 통지를 해주지요. 통지해 줍니다. 그럼 통지 받은 날로부터 며칠 내에? 90일 내에 등록을 말소해야 돼요. 자, 통지 받은 날로부터 며칠 내다? 90일 내입니다. 근데 90일을 위반해도 과태료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했겠죠. 자, 90일을 위반해도 과태료 있다, 없다? 없습니다. 과태료 없어요. 90일을 위반해도 과태료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90일 내에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안 하면 지적소관청이 무슨 권으로?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지요. 직권을 말소했으니까 소유자 모르지요. 모르니까 뭡니까? 소유자, 요 밑입니다. 밑은 둘 다예요. 밑은 둘 중에 하나다, 둘 다다. 둘 다 됩니다. 소유자 및 공유수면관리청에게 뭘 해줘야 돼요? 통지를 해줘야 되죠. 또 이거 기억납니까, 여러분? 이 토지가요, 바다가 되면 기본적으로 뭐가 소멸돼요? 소유권이 소멸되죠. 근데 바다가 된 깊이가 한 1cm 밖에 안 되고요. 포크레인 몇 대 갖다 보면 회복이 가능합니다. 근데 회복 등록할 수 있죠. 근데 주의할 것은 회복 등록은 신청기간의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회복 등록은 신청기간의 규정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회복 등록하고 난 뒤에도 누구한테 통지한다? 소유자 및 공유수면 관리청한테 통지해줘야 돼요. 회복 등록하고 난 뒤에도. 자, 그래서 여기에 24번에 1번, 2번, 3번, 5번 다 맞습니다. 다 맞고요. 자, 5번 한번 봐요. 지적소관청은 토지가 바다가 돼요. 지적공부에 말소하거나 등록 말소된 토지가 지형이 회복됐죠. 정리 결과를 소유자 및 통지한다, 맞죠? 공유수면관리청에게. 4번 한번 봐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해저 침하되거나 화천부지가 될 경우로서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이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등록 말소한다. 틀렸죠? 왜 틀렸어요? 하천은 등록 말소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안 하고. 그래서 1번, 2번, 3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4번에 몇 번이 틀렸어요? 4번이 틀렸습니다. 자, 25번 볼게요. 25번. 자, 봅시다. 다음은입니다. 지적공부의 비치, 보존 및 반출에 대한 설명이다. 자, 틀린 내용입니다. 자, 1번 한번 볼게요. 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서고를 설치하고 지적서고에다가 지적공부를 영구히 보존한다. 맞죠? 맞고, 그 다음에 4번 한번 봐요. 4번. 한번 봅시다. 자, 4번. 지적공부를 반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전쟁, 천재지변이나 시도지사, 대도지사 승인을 받을 때는 예외적으로 반출된다. 맞죠? 맞고, 그 다음 5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적공부를 과세나 부동산 정책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주민등록 전산자료, 밑줄 쳐요. 주민등록 전산자료, 가족관계 등록 전산자료, 부동산 등기 전산자료, 공시지가 전산자료를 관련기관에 요청할 수 있죠.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 5번 맞아요. 맞고. 자, 그 다음에, 자, 지금부터 2번하고, 3번을 해볼게요. 자, 2번, 3번입니다. 자, 봅시다. 이게 잘 헷갈려요.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한 무슨 공부다? 지적 공부지요. 자, 관할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있지요. 구청장은 지적 정보, 지적 정보 관리 체계를 구축해서
여기에 영구히 보존합니다. 영구히 보존하고, 영구히 보존합니다. 근데 여기에 있지요. 이 정보 처리 시스템 컴퓨터에 들어갔는 거 아니에요. 들어갔으니까 여기 바이러스가 먹으면 싹 다 날아갈 수 있죠. 그래서 뭡니까? 정보 처리 시스템의 지적 공부 있죠. 요걸 뭡니까? 복제해서 정보 관리 체계를 구축하지요. 누가 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자,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자, 정보 처리 시스템을 지적 공부를 복제해서 정보 관리 체계를 구축하면서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그 다음에 요 정보 처리 지적 공부 있죠. 요걸 뭡니까?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아야 되죠. 발급받을 때는 일단 요거 주의 좀 해야 됩니다. 무슨 도와 무슨 도는 제외돼요? 지적도와 무슨 도는 제외된다? 임야도는 제외됩니다. 자, 지적도와 임야도가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되고 특별자치시장, 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업, 면, 동의 장에게 할 수 있습니다.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업, 면, 동장. 여기 잘 안 해야죠, 여기. 안 해야집니다. 자, 해봅시다. 자, 봅시다. 그러면, 자, 볼게요. 자, 2번 한번 볼게요. 25번에 2번입니다.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한 지적 공부는 관할, 시도지사, 시장, 군주, 구청장은 지적 공부를 지적 정보 관리 체계 연구에 보존한다. 맞죠? 맞고 3번 한번 볼게요. 지적 소관청은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하여야 하는 지적 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를 대비하여 복제해서 정보를 구축한다. 왜 틀렸어요? 지적 소관청이에요. 복제해서 정보를 가지고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합니다. 자,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요거요. 이거 잘 안 해집니다, 이게. 요렇게 딱 해놓고요. 정리해놓고 시험치기 있지요. 한 이틀 전에, 하루나 이틀 전에 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시험이 이제 40 며칠 남았잖아요. 근데, 평소에 공부 열심히 하더라도요. 시험치기 뭐 한 달 동안 공부 안 해버리면 꽝입니다. 물론 천재적인 머리 가진 소유자는 별개의 문제고요. 우리 보통 같은 사람들은 뭡니까? 마지막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공법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뭐 4m 도로 8m 하고 뭐 열심히 해도요. 시험치기 뭡니까? 한 이틀 3일 전에 있죠. 집안에 뭐 일이 생겨가 뭡니까? 내가 못 보고 들어가면요. 그게 잘 기억이 안 나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건 안 되죠. 지금부터 안 외우고 있잖아요. 시험치 이틀 전에 보고도 한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부터 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외우더라도 반드시 뭡니까? 이런 것은 미리 체크하고 들어가야 돼요. 제 말 이해됐어요? 됐어요. 자, 그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26번 봅시다. 공간정보의 구축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등기 촉탁에 대한 설명이다. 자, 틀린 것은입니다. 자, 이 등기 촉탁 쉽죠, 이게? 쉬운데.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등기 촉탁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이제 등기부가 되겠습니다. 자, 표제부에 답이 있고, 각구, 얼구 있고, 대장의 물리적 현황과 소유권 변동 이렇게 있죠. 자, 지금 등기 촉탁을 하는 거예요. 답이 대로 바뀌었죠. 그러면 권리가 바뀐 경우에요, 사실이 바뀐 경우에요. 사실이 바뀌었죠. 그럼 뭡니까? 대장부터 먼저 고치지요. 답을 대로 고치고 바뀐 대장을 여기로 보내주면 답을 대로 고치지요. 여기 무슨 촉탁이다? 등기 촉탁입니다. 그러면 등기 촉탁은 뭐에 관한 것이에요? 토지 표시에 관한 겁니다. 자, 뭐에 관한 것? 토지의 표시에 관한 것이 뭡니까? 바뀌면 뭐예요? 지적 공부를 먼저 고치고 나중에 등기부를 고치는 거지요. 이해됐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 등기 촉탁이 제외되는 거 있죠? 제외되는 게 뭡니까? 1번에 무슨 등록? 신규 등록. 여러분, 신규 등록은
왜 등기 촉탁에 세워야 돼요? 고칠 등기부가 없지. 자, 뭐가 없다? 고칠 등기부가 없잖아. 두 번째는 뭡니까? 소유자 정리지요. 소유자 정리. 소유자가 바뀌면 어떻게 돼요? 등기부를 먼저 고치고 지적공부를 나중에 고치잖아. 등기 촉탁가 반대예요. 반대. 세 번째는 뭡니까? 경계 좌표가 변동돼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경계나 좌표가 등기부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지. 경계 직선 있잖아, 직선. 좌표 XY지요. 그 등기부 안 나오잖아요. 이것들은 뭡니까? 바뀌더라도 등기부에 기록 못 하잖아요. 못 하니까 이런 것들은 등기 촉탁 사유에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등기 촉탁 사유에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됩니다. 등기 촉탁 사유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1번 한번 봐요. 26번에 1번.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을 변경 정리한 경우에 소유자를 대신하여 등기관서에 등기 신청하는 것이다. 뭐 때문에 틀렸어요? 소유자 때문에 틀렸죠. 자, 등기촉탁은 뭐가 바뀌면, 사실이 바뀌면 대장부터 먼저 고치고 나중에 등기로 고친 거잖아. 소유자는 뭡니까? 반대잖아, 반대. 요거에 뭐 때문에 틀렸다? 소유자 때문에 틀렸어요. 소유자 때문에. 1번 틀렸고. 그 다음 2번. 신규 등록을 제외한 합병, 분할, 지번 변경, 등기촉탁 사유 맞죠? 3번 맞고. 그 다음 4번. 등기촉탁은 요 줄 거예요. 국가가 누굴 해야 하는 등기를 본다? 국가가 하는 등기를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5번 한번 봐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행이 변해도 바다가 돼요? 회복할 수 없구나. 바다가 됐으면 어떻게 돼요? 지적공부를 말소해야 되지요. 면적 같은 거 말소해야 되잖아. 그럼 등기부도 고쳐야 되죠. 등기촉탁 사유 되죠. 되니까 답이 몇 번이다? 1번입니다. 자, 27번 문제. 다음은 분할과 합병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입니다. 자, 우리가요, 1번 있죠. 우리가 분할하고 합병 있지요. 하고 안 하고 누구 자유예요? 소유자 자유지요. 하고 안 하고 누구 자유다? 소유자 자유입니다. 소유자 자유예요. 자유인데. 자, 1번에 한번 봐요. 일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다르게 됐죠. 여기 무슨 분할이다? 의무적 분할입니다. 자, 무슨 분할? 의무적 분할. 며칠 내에 신청한다? 60일. 그리고 지목병행 신청도 같이 넣어줘야 되죠. 근데 여기에 주의할 것은 60일을 위반해도 과태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자, 근데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짓을 신청하지요. 거짓은 어떻게 돼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1,000만 이하 벌금 맞죠? 맞고. 그 다음에 자, 2번.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소유권과 용익적 권리,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요역지에 관한 거 있을 때는 합병이 가능하다. 뭐 때문에 틀렸어요? 요역지가 아니고 성역지입니다.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여러분. 자, 이게 봐요. 소유자가 갑이고 A 토지에 임차권이 있고요. 자, B 토지에 요역지 지역권이 있어요. 자, 현재 합병되기 전이니까 요역지는 B 토지 전부였죠. 전부였잖아요. 전부였어요. 근데 이걸 이제 갑이 뭡니까? 이렇게 합병을 합니다. 이걸 B 토지로 합병해요. 합병하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합병하면 요역지가 일부요잖아요. 요역지는 일부요 올 수 있다, 없다? 없다 했잖아. 자, 우리가 지역권 배울 때 어떻게 돼요? 요역지는 토지 전부여야 되고, 성역지는 뭐예요?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되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것은 여기에 전부가 요역지 있더라도 이거 합병 못 합니다. 합병을 해놓으면 일부에 올 수 있으니까 요역지도 일부에 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합병할 수 있는 지역권은 무슨 지역권이다? 성역지 지역권입니다. 무슨 지역권? 성역지 지역권이에요. 그래서 2번 틀렸죠. 2번 틀렸고. 자, 3번 있죠. 3번. 자, 3번도 중요하죠. 3번도 중요합니다. 자, 일단 4번, 5번 한번 볼게요. 합병하고자 할 때 소유자가 다른 경우 합병 못하지요. 그 다음 5번 봐요. 합병한 토지가 구획정리, 축적 변경 안에 있는 토지, 밖에 토지 합병 못하지요. 자, 그 다음에 3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하고 안 하고 누구 자유예요? 본인 자유입니다. 합병하고 안 하고 누구 자유다?
본인 자유예요. 그런데 이거 한번 봐요. 자, 여기에 전, 답, 과수원, 전대였어요. 자, 전대했는데 현재 4필지가 있죠. 자, 2필지 이상의 토지가 동일 용도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자, 무슨 용도로 활용된다? 동일 용도로 활용돼요. 자, 이걸 전부 다 했죠. 현재 4필지잖아. 전부 다 도로로 만든다든지, 공장으로 만든다든지, 하천으로 만든다든지, 유지로 만든다든지, 학교로 만들려고 해요. 자, 이걸 전부 다 뭡니까? 대로 만들려고 한다든지, 전으로 만들려고 한다든지, 답으로 만들려고 한다든지, 유원지로 만들려고 해요. 자, 다 동일 용도지요. 근데 의무적 합병은 동일 용도로 활용되더라도 지목의 성격이 무슨 지목이어야 돼요? 공공재해야 됩니다. 자, 지목의 성격이 무슨 지목이 된다? 공공용 지목이어야 돼요. 자, 무슨 지목이 된다? 공공용 지목이어야 됩니다. 무슨 지목? 공공용이에요. 그럼 여기서 봐요. 도로, 제방, 하천, 국어, 유지, 학교, 공장, 철도, 용지, 공원, 청이 다 공공용 맞죠? 근데 여기 이제 이 객관식 틀리기 쉬운 게 공장을 좀 주의 좀 하기 바랍니다. 공장을 어떻게 보면 공공용 아니라고 하는데 요건 공공용입니다. 요건 맞습니다. 요거 좀 체크하시고. 그럼 옛날에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 봐요. 도로, 제방, 하천, 국어, 유원지, 공장용지, 학교용, 철도용지, 공원, 체육용 지목으로서 이 필지의 토지와 동일 용도를 할 때는 의무적 합병하여야 한다. 이게 나왔어요. O다 X다. X입니다. 유지 때문에 틀렸죠. 유원지 했잖아. 제 말 이해됐어요? 자, 그러니까 의무적 합병 며칠? 60일입니다. 위반에도 가태료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자, 그래서 2번이 틀렸죠. 2번이 틀렸고 다가 다 맞습니다. 자, 28번 문제. 다음은 토지이동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이제. 자, 우리가 토지이동이 뭐예요? 토지이동. 토지이동이 뭐냐? 자, 토지에 표시 있지요. 자, 토지에 뭐가 있다? 표시가 있습니다. 표시가 있는데, 자, 봅시다. 토지의 표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렇게 있습니다. 자, 토지의 표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뭐하거나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거지요. 자, 토지의 표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거예요. 자, 1번 한번 볼게요. 정유로 인한 소유권 변동, 토지 표시 아니지요. 토지에 들어가지 않지요. 1번 맞는 지문이고. 그 다음 2번 신규 등록 청량하지요. 분할 청량하지요. 등록장 축적비는 다 청량하지요. 일부보다 청량하지요. 그러면 소관청이 검사해야 되지요. 이 검사 청량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신규 등록을 신청할 때 소유자는 소유권에 관한 정리서를 넣어줘야 돼요. 자, 제가 수업 시간에 몇 번 강조했죠.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할 때 청량합니다. 청량을 해서 청량 성과도를 토대로 해서 면적을 결정합니다. 면적을 결정하는데, 자, 신규 등록 전환, 분할, 청량을 해서 청량 성과도를 토대로 해서 면적을 결정하는데, 요거 외워놔야 돼요. 신규 등록, 분할, 등록을 신청 시에는요, 신청 시에는 청량 성과도를 제출한다, 제출 안 한다? 제출 안 한다겠죠. 안 합니다. 신규 등록 전환, 분할 신청 시에는 청량 성과도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래서 몇 번 틀렸어요? 28번에. 3번 틀렸죠. 3번.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 지목 변경 며칠이다? 60일이죠. 위반에도 허태로 있다 없다? 없다. 또 요것도 하나 적어놔요. 지목 변경 나오니까 소유자가 지적소관청한테 지목 변경을 신청했어요. 지적소관청이 뚜렷한 뒤에 반려해버렸어요. 반려해버렸으니까 우리 판례가 있죠. 판례가 소유자가 지목 신청 행위를 소관청이 반려했을 때는 요거는 판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봤어요. 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뭐로 봤다? 행정처분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28번, 4번 맞고. 자, 5번 한번 봐요.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한 토지동은 공사가 중단되는 일을 본다. 맞죠? 맞고. 그럼 답이 몇 번이다? 3번이 틀렸죠. 자, 29번 문제. 지적공부에 등록된 필지수와 등기부에 등기된 필지수가 서로 부합하지 않는 사유는 지적은 직권등록주의, 등기는 신청주의. 맞죠? 요것도 시험 나왔는데. 자, 이거 한번 봐요. 자, 봐요. 자, 우리가 기억납니까? 우리 지적은요, 대상이 뭐예요? 대상이. 전국토지요. 대상이 뭐라고? 전국토입니다. 그러면 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지요. 신청해서 지적소관청이 조사 결정하지요. 조사 결정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록하지요. 요 문구 기억해요. 자, 조사 결정은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 등록은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근데 만약에 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지 않지요. 하지 않을 때는 등록 포기해야 돼요? 등록해야 돼요? 등록해야 됩니다. 자, 지적소관청이 무슨 권으로? 직권으로 조사 결정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강제로 등록하지요. 자, 여기 무슨 주의다? 직권등록주의죠. 무슨 등록주의? 직권등록주의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나라는 약 3,700만 필지가 등록이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등기는 뭡니까? 대상이. 사건의 목적이 된 토지와 건물이 대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등기는 하고 안 하고 누구 자유다? 본인 자유 아니에요. 등기 신청하면 소유권 보존등이 되고, 등기 신청하지 않으면 미등이 되잖아. 그러면 약 3,600만 필지가 등기되어 있어요. 등기되어 있습니다. 100만 필지 차이 나죠? 등기는 무슨 주의 때문에? 신청주의입니다. 신청 안 하니까 미등기 나오잖아요.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지적은 무슨 주의? 직권등록주의고, 등기는 무슨 주의? 신청주의입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가 등록된 필지수와 등기된 필지수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다고? 지적은 무슨 주의? 직권등록주의. 등기는 무슨 주의? 신청주의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1번 맞고. 자, 2번. 지적공부의 경계는, 좌표는 등기부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고 했잖아. 안 나오고. 세 번째. 지적청량 성과의 통지, 삼각점 성과의 고시 알리는 거지요. 경계보건청량. 여러분, 지적되어 있는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해 놓고 말뚝 설치하지요. 그럼 일반인 지나가다 알지요. 무슨 주의다? 공개주의입니다. 무슨 주의? 공개주의. 4번이 틀렸지요. 토지동 조사. 토지동 뭐예요? 아까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직접 나가서 조사해서 등록하지요. 무슨 심사주의다? 실질적 심사주의입니다. 자, 토지동 조사는 무슨 주의의 표현이에요? 실질적 심사주의의 표현입니다. 직접 나가서 조사하니까 무슨 주의의 표현이다? 실질적 심사주의의 표현이에요. 5번 맞습니다. 자, 됐고. 그래서 29번 답이 몇 번? 4번 되죠. 자, 30번 문제 볼게요.
건물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입니다. 구분 소유의 목적에 의해서는 구조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 맞죠? 그리고 소유자의 의사가 있어야 되죠. 근데 이렇게 시험 잘 나오죠. 자, 어떻게 잘 나오냐? 이렇게 시험 몇 번 나왔어요? 구분 건물이 되게 한 요건으로는 구조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이 있을 때 구분 건물로 등기하여야 한다. O다 X다. X입니다. 왜? 구분 건물로 등기하고 안 하고 누구 마음이다? 소유자 마음이지요. 이해됩니까? 자, 1번 맞고 2번 구조상 공용 부분 있지요. 등기할 수 없죠. 소유권, 복도, 계단 이런 거 등기할 수 없잖아. 소유권 목적이 될 수 없고 대지권 등기했죠. 토지 등기 여부에는 대지권 등기하면 건물 등기하면 토지까지 미치고 자 규약상 공유 부분 아까 했죠. 자 규약상 공유 뜻의 등기 있죠. 어디 한다? 표제부에 합니다. 자 어느 부에 한다? 표제부에 해요. 자 규약상 공용부이라는 뜻의 등기는 어디 한다? 표제부에 합니다. 자, 무슨 부? 표제부. 근데 요 규약상 공용부를 말소하지요. 이걸 없애잖아. 그러면 그다음 각 구에 새로 산 사람은 무슨 등기합니까? 이전 등기합니까? 보존 등기합니까? 보존 등기합니다. 새로 산 사람은 소유권 무슨 등기한다? 보존 등기합니다. 각 구에 이전 등기한다? 보존 등기한다? 보존 등기합니다. 보존 등기예요. 이것도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 3번, 4번 틀렸고 5번 맞고요. 5번 맞고. 자, 31번 볼게요. 촉탁 등기. 자, 우리 촉탁 등기 시험 나면 어떻게 돼요? 관공서, 국가법원, 세무서가 있기 때문에 무슨 등기다? 촉탁 등기겠죠. 또 촉탁 등기는 무슨 주한테다? 신청주한테지요. 출석주의 면제되고 출석에서 공동신청 가능하다 했죠. 자, 1번 맞고. 자, 2번 있죠. 내가 수업 몇 번 했잖아. 요거는 법원이 개입되더라도 법원에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본을 첨부해서 가등기 신청하지요. 요거는 법원이 개입되더라도 촉탁 등기예요? 단독 신청이에요? 단독 신청입니다.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에요. 단독 신청이고. 자, 3번. 관공서 있죠. 촉탁은 주로 관공서에 되나? 가짜리 없죠. 원칙적으로 등기 필 정보 인감료 제출해야 안 해요? 안 하지. 안 하고. 그 다음에 4번. 국가, 지자체가 아닌 관공서 등은 등기 촉탁할 때 특별한 규정일 때 등기 촉탁할 수 있고. 자, 5번 틀렸습니다. 자, 5번 잘 들어봐요. 이거 5번 생각할 게 많아요. 잘 들어봐요. 5번은 생각할 게 많은데. 자, 여기서 잘 들어봅시다. 여기에서 지금 자 이때 여기에 전대에 있어요. 자 대상하고 등기부 소유자 같지요. 근데 부동산 표시 다르지요. 다를 때 A가 이걸 B한테 팔아요. 팔 때 이 등기 촉탁은 등기 신청은 수리해요, 각하예요? 각하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지적을 중시해요, 등기를 중시해요? 지적을 중시하잖아. 그러면 이걸 수리하기 위해서는 이걸 전어를 뭐로 고쳐야 돼요? 답으로 고쳐야 수리돼요. 제 말 이해돼요? 다를 때는 수리한다, 각하한다? 각하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전어를 뭐로 고치고 답으로 고치고 등기 신청해야 돼요. 자, 그 두 번째 봅시다. 또 주의할 게 있는데 여기에 답 돼 있고 여기에 B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대장과 등기부의 부동산 표시는 같지만 소유자 다르죠. 이럴 때 A가 C한테 팔았어요. 이 등기 신청은 수리해요, 각하예요? 수리합니다. 왜냐하면 소유자는 뭘 중시해요? 등기를 중시하잖아. 근데 등기부 다르더라도 신청하면 수리합니다. 이거는 수리하는데 관공서의 촉탁 등기는 고민할 필요 없어요. 다르더라도 다 뭐한다? 수리합니다. 관공서 촉탁 등기는 다 다르더라도 뭐한다? 수리합니다. 자, 그럼 4번 읽어볼게요. 관공서가 등기 촉탁하는 경우에 등기부와 대장상 소유명의 표시가 부합하지 않은 경우도 수리할 수 없다예요? 수리할 수 있다예요? 수리할 수 있답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32번부터 할게요.